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라.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투기 근절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부당 이득이면 소급해서 몰수하는 방안까지 추진됩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정도의 최고 수위입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 투기 사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일단 네. 김 전 실장이 논란이 됐던 것,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전셋값을 올렸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사실 이번에 이제 즉시 시행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사실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아마 우리 국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앞으로 어떤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사실 일부를 갖다가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그런데 이제 5%로 제한되는 부분을 14% 이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상조 전 정책실장 자체가 우리가 이번에 LH 사태에서 보듯이 권력이나 정보를 독점한 어떤 공직자나 공직에 가까운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의 이익을 사실 누렸다는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최고의 정책 결정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컨트롤 타워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 사실 이러한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혹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그 사안이 그래도 확인되고 난 뒤에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경질한 것으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잘한 것은 맞지만 굉장히 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씁쓸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경질을 했죠. 네. 김 전 실장의 관련된 경질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네.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 문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이 김 전 실장 경질 소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맥이 빠졌다. 네. 또 관련 현장 분위기도 침통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더군요. 어쨌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강력했습니다. 네. 발본색원하라. 네. 네, 이런 말씀까지 이제 사실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7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차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이전에 6차에 걸쳐서 이런 회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준비나 이런 과정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충분히 그 부분을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단호히 처벌을 또 강조를 하셨고요. LH 사태 등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반부패 협의회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쭉 보면서 감정적으로는 그 부분에 공감할 수 있었지만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사실 저는 근본적인 이번에 LH 사태 등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이익을 누릴 어떤 가능성이 있는 LH 직원들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익 환수도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말하면 이번에 사실 2사 대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어떤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구체적인 후보지를 뒤이어서 발표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론 속에서 사실은 예상되는 어떤 후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투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신도시 발표와 후보지를 동시에 발표하거나 뭔가 지금 방식은 문제점이 좀 많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좀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빠져 있는 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여러 가지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부당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부의 아주 중요 요직에 있거나 힘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대통령의 어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 속에 진심으로 다가갈 것인가 또 네. 국민들이 그 부분에 공감할 것인가는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주말부터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투기 근절 대책 네. 그야말로 쏟아냈습니다. 이것도 네네. 뭐 재산 등록 의무화, 뭐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뭐 몰수하는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몰수하는 네네. 것, 정말 종합 백화점처럼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이제 듣는 분들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졸속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졸속입법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사실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상황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또 많은 사안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일단 지금은 그러한 대책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뤄둘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아직 파악이 덜 된 상황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입법을 갖다 먼저 서두르는 게 과연 맞는지가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이번에 이 입법 속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요. 전 공직자 모두를 잠재적인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 이번에 일부의 이탈이 있긴 했지만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저는 이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잘 근무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재산 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그 자체가 과연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서 반드시 불가피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 또 뭐 소급입법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새롭게 지금 추가하는 쪽으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소급입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우리 사회의 그 법 감정으로는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입법화되었을 때 오게 될 후유증이나 파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조치, 사후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 위에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좀 뭔가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소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의 어떤 가능성까지도 엿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입법이 만능이 아닌데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재산 등록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네.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또 우리가 희생양이다라는 뭐 감정 실린 그런 반응들도 나온다고 하고요. 네.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원천 차단이 될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실효성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이미 퇴사하신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또 현재 공직사회 일부 이탈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물타기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 정부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관행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책임을 갖다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이게 책임을 갖다가 확대시키기 시작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쪽보다는 이번에 이 사안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과 연관된 여러 가지 차명 거래 등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동조했던 그런 가능성도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직사회를 갖다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안과 관련해서는 부터 좀 냉철한 어떤 그런 시각 속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만 어떤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런 쪽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거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응징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는 부분에 시스템이나 제도 부분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정리해가고 정비해가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LH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네. 포천시 공무원이 어제 구속이 됐거든요. 네네. 사례를 보니까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대 네. 투기 의혹입니다. 이 네네. 규모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저희가 하나하나씩 적발이 되고 있는데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죠.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LH 사태 자체가 LH라는 공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 창원시에서도 뭐 산하공단에서 직원분들의 어떤 이탈 행위가 일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어떤 그 투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의 개발의 이익을 갖다가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 정책, 교통 계획과 관해서 맞물려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에 관한 정보를 가장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포천시 공무원이 이번에 그 규모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그 40억 이상의 어떤 그런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제가 볼 때는 그걸 했다는 자체가 그분이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 했는데요. 어쨌든 그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아마 LH의 경우나 또는 앞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많이 연결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추후에 이런 그 규모가 큰 것들이 더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안마다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거나 분노에 찬 어떤 그런 입장을 말씀하실 정도의 사안들이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어떤 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국토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 또 국회의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